여보세요. 거기 5060 형님 누님들 잠깐 스톱. 지금 핸드폰에 김 사장, 박 여사 번호 뜨면 한숨부터 푹 쉬는 분들 많으시죠? 에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난주 동창회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이고, 속 시끄러워. 다신 안 나가. 이 소리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옛날엔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만나고 오면 왠지 더 헛헛하고 기운만 쪽 빠지고 내가 왜 황금 같은 주말에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저 인간들 자랑질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잖아요. 맞죠? 대한민국 커뮤니티들 보면 50대, 60대 고민 상담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돈? 건강? 아니에요. 의외로 친구 정리입니다. 자식 농사 다 짓고 좀 즐기려 했더니 친구가 더 속썩이더라. 오래된 모임 진짜 끊고 싶은데 눈치 보인다. 이런 글들이 넘쳐나요. 왜일까요? 우리가 얄팍해서? 아니면 그 인간들이 갑자기 변해서? 아닙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거든요. 오늘 영상 아주 징글징글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듣다 보면 내 얘긴데? 하면서 뜨끔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날 때쯤이면 그 무거운 모임 어떻게 정리해야 내가 사는지 확신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자, 우정이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억지로 웃어주던 호구짓, 오늘부로 끝내고 싶은 분들만 끝까지 보세요. 시작합니다. 나이가 쉰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거나 넘어가면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세상의 전부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으쌰으쌰 하는 게 의리인 줄 알았죠. 밤새워 술 마시고 서로 치부 다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 예약 날짜가 달력에 꽉 찹니다. 여기에 자식들 문제는 또 어떻고요? 취업 준비다, 결혼 자금이다, 혹은 애들 낳아서 손주 봐달라. 내 코가 석자라는 날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 나간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에요. 시간 맞춰 옷 챙겨 입고 약속 장소까지 가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대가가 즐거움이나 위로라면 기꺼이 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결국 모임을 끊게 되는 첫 번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 자랑 배틀에 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5060 모임 가보세요. 대화의 패턴이 아주 뻔합니다. 처음엔 건강 얘기로 시작해요. 어디 병원이 용하다, 무슨 영양제가 좋다. 여기까지는 정보 교환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은근슬쩍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승진했잖아. 딸내미가 사위랑 같이 유럽 여행 보내주기로 했어. 이번에 신도시 아파트 산 게 값이 꽤 올랐네. 이런 얘기들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만날 때마다 앉으나서나 자식 자랑, 돈 자랑, 땅 자랑. 이게 우정입니까? 이건 그냥 청중을 앉혀놓고 하는 1인 극이에요. 정작 본인은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겠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내 자식은 아직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고 나는 노후자금 걱정에 밤잠 설치는데 옆에서 억대 연봉이니 해외여행이니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당연지사 아닙니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내 처지와 비교되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굳이 돈 쓰고 시간 써가며 남의 집 완경담 들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이 들수록 자존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모임만 다녀오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갇힌 대화가 너무 지루해서입니다. 오래된 친구들, 특히 초중고 동창들이나 고향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대화 내용의 90%가 야, 너 그때 기억나냐입니다. 수십 년 전 콧물 흘리던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처음엔 추억 돋고 좋죠. 그런데 이걸 10년, 20년, 아니 30년 넘게 똑같이 우려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골국도 아니고 맹물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고 당장 내일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어른들인데
만나기만 하면 고등학생 수준으로 돌아가서 유치한 농담이나 따먹고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겪는 고민이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런 얘기 꺼내면 에이 분위기 깨게 왜 그래 술이나 마셔 하면서 차단해버리죠. 철없는 시절의 추억으로 묶여있는 관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서로의 성장이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요. 나는 변했고 세상도 변했는데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30년 전 그 풋내기로만 취급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는 아주 일시적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 나 오늘 뭐 하다 왔지? 그 아까운 시간에 책이나 한 줄 더 읽을걸.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모임은 수명이 다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친구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대화 주제가 무엇인가요? 1번 끝없는 자식 자랑, 2번 뻔하디 뻔한 과거 옛날 이야기, 3번 정치나 종교 관련 막무가내 주장. 댓글로 번호와 함께 이유를 짧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바로 돈 문제입니다. 5060 세대는 경제적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누구는 은퇴하고 넉넉한 연금에 상가 임대료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데 누구는 환갑이 넘어서도 생계를 위해 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격차는 모임 문화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밥 한 끼 먹더라도 메뉴 선정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여유 있는 친구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호텔 뷔페 가자, 내가 쏜다 할 수 있죠. 호의는 고맙지만 매번 얻어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다고 더치페이를 하자니 한 끼에 몇만 원씩 쓰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는 슬그머니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돈 없는 친구 사정 봐준다고 맨날 싼 식당, 국밥집만 전전하는 것도 여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선 불만일 수 있어요. 나도 분위기 좋은 데서 와인 한잔 하고 싶은데 하면서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계급이 생기면 대화도 조심스러워지고 행동도 제약이 생깁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우정도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금이 가고 모임은 자연스럽게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 친구들의 존재입니다. 어느 모임에나 꼭 한두 명씩 있죠. 만나기만 하면 세상 불평불만 다 쏟아내는 친구. 남편 욕, 며느리 욕, 사위 욕, 나라 걱정까지. 듣고 있으면 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입니다. 젊었을 땐 그래 속상하겠다 하고 받아줬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 지치고 힘듭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해줄 여유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 얘기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주구장창합니다. 내가 힘든 얘기 좀 하려 하면 에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불행 배틀을 시작하죠.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며칠 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립니다. 내 소중한 긍정 에너지, 얼마 남지 않은 삶의 활력을 그런 곳에 낭비할 순 없잖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무감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5060은 의리와 체면을 중시하는 세대죠. 그래도 30년 지기인데 내가 빠지면 모임 분위기 망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임이 정말 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위한 겁니까?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게가 아니야 깊게 그리고 편하게 가야 합니다. 억지로 맞추고 눈치 보고 마음 졸이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그런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억지로 참다가 크게 싸우고 등 돌리든지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내 마음이 다치기 전에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정 하나로 묶여 있으니 대화가 통할 리가 있나요? 관심사가 다르니 대화는 겉돌고 깊이 있는 공감은 불가능해집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은근히 비난하기까지 하죠. 너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안일하게 사냐? 하면서요.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어른들의 이별 방식이어야 합니다. 7번째는 서운함이 쌓여서 침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이에 무슨 예의냐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죠. 특히 옛날 치부를 농담 삼아 꺼내거나 남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서운함들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말해봐야 싸움만 될 것 같고 내 좁은 소견이라 치부될까봐 입을 다물게 되죠. 모임에 나가도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만 합니다. 이런 침묵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모임을 이어갈 동력이 없는 거죠. 8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노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5060은 얼마나 액티브한데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들에 시간을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모적인 친구 모임은 뒷전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친구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마련입니다. 9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혹은 친구가 좋아서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뒀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결국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과 소통하고 손주들과 노는 것이 그 어떤 친구 모임보다 훨씬 큰 행복이고 위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소모적인 친구 모임에 쓰기보다는 내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모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진짜 내 얘기네. 나도 모임 정리하고 싶다 하는 생각 드시죠? 하지만 막상 끊으려니 그동안 정이 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이 앞서실 겁니다.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여기서 2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끊고 싶은 모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오래된 우정에 대한 의리 때문에. 2번, 모임에서 나만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3번, 그냥 귀찮아서 흐지부지 두고 있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들려주세요. 이 대답들이 모여 우리 5060의 진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이야기부터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을 무 자르듯이 싹둑 끊는 게 두렵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서서히 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만의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다이어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밥을 적게 먹어야 건강하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방대한 인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건 욕심이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거품을 걷어내는 시기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삶이 심플해지고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천히 거리를 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단톡방을 나가거나 나 이제 니들 안 만나 라고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대신 약속이 잡히면 3번 중에 1번은 부드럽게 거절하세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같은 핑계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가다 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굳이 악역을 자처할 필요 없이 물 흐르듯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어른들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모임 대신 1대1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떼거리로 모이면 자랑 배틀, 과거 이야기밖에 안 나오지만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과 조용히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다릅니다. 진솔한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죠. 모임 전체가 부담스럽다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 한두 명하고만 관계를 깊게 가져가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인으로 남겨둬도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는 다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이면 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세요. 젊었을 땐 매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멀리서 응원해주는 것, 가끔 안부 묻고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른들의 우정입니다. 굳이 잦은 모임과 수다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